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월 6일입니다. 이낙연과 이탄희가 이탄희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판사를 고발하고 판사를 탄핵 발의하고 이분도 참 하염없이 능력이 있는 분인 모양입니다. 이탄희 이름도 참 탄탄한 이탄희입니다. 네. 이분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낙연과 이탄희가. 네. 이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그 연합인 그 시민단체 법세련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판사를 탄핵했다. 직권남용했다 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 직무유기로 또 김명수도 고발했습니다. 네. 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법세련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탄희는 판사 출신으로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 인권법인가 뭔가 하는 누굽니까? 김명수가 회장으로 있었던 그런 줄기의 모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걸 재판을 꼭 해야만 될 세기의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세련은 어제 오전에 서초구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정범. 이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활하게 법을 악용을 한다라는 예들이 몇 개 있는 게 바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죠. 이낙연은 서울 법대를 나오고 동아일보 기자로서 한 20년간 주일 특파원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론을 갖다 옥죄는 법까지 만들려고 시도하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탄희는 바로 얼마 전까지 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그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법세련으로부터요. 이 법세련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헌법 정신을 감안한다면 절차적 정당성 또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를 갖추지 못해서 위헌적이고 무효다. 임부장 판사 탄핵은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임성근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법세련과 이번 탄핵 본질은 법세련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번 탄핵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이탄희 이수진 의원의 법원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감, 또 이낙연 대표의 대권 행보, 현 정권의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이런 등등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임부장 판사를 희생과 제물로 이렇게 딱 삼아 가지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법농단은 주로 독재국가에서 있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사법농단은 나치세에서 있었고 독재국가에서는 사법 자체가 없으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독재형으로 불리우는 권력이 독재 권력이
이런 방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탄핵안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탄희가 의원 서명을 받은 것, 또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판사 탄핵의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 이런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1심 판사의 표현 하나를 근거로 하면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판사를 탄핵한 것은 사법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대참사이자 의회 구태타라고 규정한 법세련은 여야 합의도 아닌 숫자를 앞세워가지고 여당의 일방적인 탄핵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 반헌법적인 폭거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법세련은 이탄희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을 근거로 들어 위법한 백지, 탄핵소추안 서명과 국회법에 따른 증거조사 생략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엄중한 판사 탄핵에 있어 국회 법사위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임부장 판사가 법원 내부막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바라건대 이낙연과 이탄희가 그들이 얼마나 정당한지 재판을 받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세련은 김명수도 겨냥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할 당시에 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하니까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김 대법원장 주장이 바로 하루 24시간도 안 돼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음성 파일을 꺼냈느냐? 야당에서는 이것이 도청했다고 그러는데 도청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청이란 거는 도둑같이 이렇게 청취를 한 겁니다. 남의 거를. 이건 도청이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하고 대화한 것을 녹음한 거는 법에 아무런 그건 도청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가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지한테 얘기한 걸 내가 녹음했던 지가 녹음했던 똑같은 얘기 서로 주고받은 거 서로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도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청의 법적으로 형식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둘이 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다. 도청이 아니고 둘이 할 때는 녹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도청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걸 보고 참 웃었습니다. 아니 단둘이 한 얘기를 갖다 김명수하고 임성근 판사가 둘이가 얘기를 한 것을 도청이라고 했다니 얼마나 이게 국회의원들이 유식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법상식도 없으면서 입법을 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가당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도청이라고 소리 외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홍영표입니다.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둘이 얘기한 것을 녹음한 것을 도청이라고 세상에 법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3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제3자의 소리를 이렇게 녹취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둘이 한 얘기는 벌써 내가 너에게 한 얘기, 네가 나에게 한 얘기는 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녹음만 할 뿐이죠. 이거는 도청이 아닙니다. 녹음만 한 것입니다. 녹음한 거는 죄가 아닙니다. 왜? 상대가 나에게 말을 알려주려고 말한 것을 내가 다시 들으려고 녹음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녹음한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왜? 상대가 더더욱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할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을 때,
녹음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흔히 다반사입니다. 네. 대법원은 그래서 지난 3일 김 대법원장이 임부장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부장 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부장 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의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내가 무슨 소리 듣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 듣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 그대로 워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해당 해명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김명수 빨리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래도 대법원을 모욕되게 하지 않는 마지막 길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풍의 마지막 바람이 부는 마지막 해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광풍은 멎을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광풍과 또 암흑은 바로 순간에 거칠 것이고 암흑과 광풍은 재생 불가능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